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이사 제재 조치 해제를 정부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이사 제재 조치 해제 검토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하며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이라면 미국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촛불뉴스 4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해외 소식입니다. 대북 제재 중단과 종전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6.15 서부위원회, LA 양심수 후원회, 내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의 벗, 나눔회, IAC 등의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평화원정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북 제재를 중단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종전을 선언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화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상호 간의 대화는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3일자 사설에서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김지훈 씨 번역을 참고로 주요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교 등록금 무상화의 목적은 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배움의 동등함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학교의 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선학교 학생을 제외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또한 오사카 고등법원이 학생의 입장에서 검증과 판단을 하지 않고 조선학교와 북한을 지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와 조선학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하며 북일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교육의 기회 보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8월 조선학교 학생을 차별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위원회를 포함해 유엔 기구로부터 비슷한 권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계속해서 조선학교의 졸업생은 일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 사회를 지지하는 일원이며 교육정책에서 조선학교를 계속 배제하는 정부의 태도가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제1사회에 대한 편견과 증오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가 무상화 제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조선학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 사설이 조선학교 무상화를 요구했다는 것이 정말 큰 뉴스인데요. 일본 정부가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 보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 대학교 심원천 박사를 연결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를 심원천 박사님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네, 2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클린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천재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그런 천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도 저는 아마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비유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꺼져갔던 그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낸 그야말로 천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재가 아주 성공적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기자님과 이제 더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평양, 이제 평양 공동선언 이렇게 이제 국제 언론 그리고 한국 언론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평양이란 그 단어가 이제는 전쟁이란 단어가 아니고 이번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평양은 평화다. 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겨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요점은 평양 공동선언은 바로 남북 관계 발전이 바로 북한과 미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발판,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 합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죠? 네, 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큰 테마는 남북 그리고 한반도를 두 정상이 얘기했다시피 핵 무기와 그리고 핵 위협 없는 그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이제 큰 테마고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중점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건 이겁니다. 저 문제점 뭐냐면은 북미 관계의 그 협상이 교차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에 많은 제스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혀 그에 대한 그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미국이 한 것은 그야말로 한미 군사 전쟁 게임 그거를 임시적으로 종결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파격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남북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미국도 그래 상응하는 그런 협력을 할 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 표명을 한 것이 단순히 그런 협정의 한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육성어로 이제 한반도 핵무기와 핵이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북미 협상의 그 돌파구를 제기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평양 회담은 아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면에서는 청취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악마는 원래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테일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문점 이행위안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저는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 전쟁이 그 위기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물론 핵전쟁 위기도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그 국경에서 그 군사 분계선에서 일어나는 그런 충돌 그런 그 위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마디로 어떻게 했냐면은 지상, 해상, 공중 거기에서 전혀 포성 없는 그런 한반도 그다음 군사 분계선에서 기준이상 10km 이내 완충지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해, 동해 한번 보세요. 거기서 80km 내에 그리고 완충지역.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 우리 DMZ에서 상공 비행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무장 지대를 그야말로 충실하게 비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그야말로 그런 지역에서 완전히 화약구가 아닌 그냥 평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남북이 최소한 약속을 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미국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카가 비무장지에서 DMZ에서 거의 2년 넘게 근무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이런 판문점 군사분야 합의가 저는 참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무장지대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반응은 찬성 의견이 80%가 넘는데요. 자, 네. 미국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말 미국 정치권은 첫 번째 저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우리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미국의 의회와 언론, 영리 언론, 그리고 미국 군산복합체, 이런 사람들은 워낙 그 한반도의 그 분단 체제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내, 그러니까 한국에 무기를 수출해야 하는 그런 군산복합체,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인해서 그야말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80% 넘는 한국 사람들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서 미국의 평가는 아직까지도 저는 생각하기 중립 아니면은 그 냉소적이다. 근데 미국의 보통 시민들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언론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전혀 미국은 그 어떤 행동도, 그러니까 어떤 협조도 하지 않았네, 이런 아주 극한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미국 현실을 그것을 직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참 유감스러운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일반 시민들은 지지를 해도 전문가들은 네, 아직 그렇죠.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이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부분 비평가들, 전문가들 동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것은 트럼프에 달렸다, 미국에 달렸다고 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할 만큼 했다. 근데 지금 저 문제가 뭐냐면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미국은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꺼려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무부 같은 대변인도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남북한은 아주 굉장히 지금 분명한 스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전선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그 다음에 평화협정 이행, 그 다음에 평화체제. 근데 여기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이제 유엔 총회도 지금 참석하려고 이번 추석도 지금 못 하시고 지금 오시는데, 미국은 그 아직 기본적인 첫 스텝인 종전선언도 지금 현재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엔 제재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의 제재거든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경제 제재, 이거는 사실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영어로만 임바고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였으면은 그 유엔, 그리고 미국이 단기적인 그 유엔 제재를 완화,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게 아주 이성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도 미국이 아주 거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문제는 한마디로 미국 그런 의회, 그다음 미국 영리 언론들, 그다음 미국 내 그 강경론자들이, 그리고 한국 내에 기자들도 알겠지만 네. 한국 내에 그런 우리 한국당, 그다음에 나경원 이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번에 또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는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언론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82% 넘는 이 국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지지한다, 환영한다. 그리고 뭐 최근 그 MBC 여론을 보니까 거의 60% 넘는 한국 분들이 우리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신뢰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내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그랬으니까 저 같은 세대도 그렇고 70년대, 80년대 저는 멸공, 반공 사상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은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서 사실 북한 지도자가 한국 방문한다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만큼 할 수 있는 현재가 아니라 아마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아마 갬블링을 하지 않나. 이런 역사적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내가 역사적인 소명을 내가 이행해야겠다. 저는 그런 의지도 담긴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 내에 물론 뭐 반대 의사도 많겠지만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한 분단된 한반도 내에서는 전혀 발전과 희망이 없다는 거 이런 거 진식하고 아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 지지가 그만큼 있으니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유엔에서 네. 유엔의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겠다, 뭐 이런 거를 준수를 네. 이행했을 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네. 철도와 도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철도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없이는 네.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유엔이 제재를 완화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모든 그에 대한 답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답인데요. 그 답은 바로 우리들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그런 천재적인 그런 중재 협상가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우리 촛불 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우리 재미교포들 그리고 우리 기자님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더 많은 그 지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경제제재 그리고 우리 종전선언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은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남북미 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 그런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 그 다음에 유엔 제재.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엔 제재라는 것은 여기에서 만일에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면 유엔 제재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는 개성공단을 지금 만일 문재인 정부가 만일에 내일 국민들 지지로 한다면은 개성공단도 지금 재개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 거기도 이제 유엔 제재의 사항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200개 조항 넘게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문제는 그야말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 국내뿐만 아니라 그 미국 내에서도 우리 재미교포들 우리 압도적인 지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저는 아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초 박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보수 매체 중 하나인 The American Conservative에 보도된 북미 관련 기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American Conservative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매체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자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기고문의 저자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으며 현재는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수석 연구원인 더그 반도우스입니다. 더그 반도우스는 먼저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고르바초프나 덩샤오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 더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덜 위협적인 온건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지난 70년간의 대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은 김 위원장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김 위원장의 분별력이 가짜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북한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협정 서명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미국인 및 다른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기관의 투자 및 무역 거래를 하고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들을 개최한다면 미 폭격기들이 평양을 공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은 북한에 부과된 이중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중 여행 금지는 현재 북한 주민들도 미국에 갈 수 없으며 미국인들도 북한에 갈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말합니다. 더그 반도우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월 1일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연장한 것을 비판했는데요. 그것은 신뢰를 높여가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열망을 고려할 때 매우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무장 해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다면 김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을 경청해야 하고 폭넓은 사적 유대관계 형성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운둔왕국인 북한의 개방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미 관계에 대한 조언도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를 갖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된 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협상 채널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수립은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성명에서 언급된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인데 그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에서 대북 여행 제재 해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보수 세력도 더불어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